근데 오빠란 말을 여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요. 아, 근데 그래서 안 써. 저는 제 예전에 여자친구가 이제 얼핏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아, 우리 오빠가 막 이런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있지 않은 곳에서 쓰는 말인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그럼 그 오빠란 말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약간 여자들이 왜 그럼 오빠라고 계속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손뼉도 마주쳐야지 박수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오빠라고 해서 베풀었을 때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엔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근대적인 가부장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의 보호자야. 그렇죠. 그러면 여자들은 사실은 네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바로 대가로 나는 너에게 너의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사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런 오빠병, 뭐 사회적인 뭐 신조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소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빠 나 처음이야. 차 뒤에다가 오빠 나 처음이야. 처음이죠. 귀여운데? 임신했어. 그래. 나 오빠 나 임신했어. 웃긴데요. 근데 저거는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놀러 갈 땐 우리 차, 기름 나을 땐 오빠 차, 오빠가 기름 나 이런 거죠. 저거 요즘 나왔으면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죠. 네. 시를 이제 약간 패러디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오빠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한 명의 남성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오빠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호구가 되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성들의 이런 그 배품을 역이용하는 여성들도 적지가 않다. 여자들이 이런 점을 이용한다? 네. 그렇죠. 아유. 오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한테 누나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네. 한번 누나라는 단어는 어떤지 이제 한번 일단 알아보죠. 누나랑 오빠랑 단어를 SNS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쓰나 한번 네네네. 살펴보니까 거의 한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오빠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써요. 근데 이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누나라는 말을 쓰고, 오빠란 단어에는 뭐 힘들다, 싫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울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오빠와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단 조금 다른 감성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나하고 오빠는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죠. 예. 국내의 수많은 오빠를 설레게 했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노래들을 남성 패널들이 한번 개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거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현희 씨부터? 네. 네. 김루트 씨랑 신현희 씨가 부른 노래죠. 오빠야인데 네. 누나야로 바꿔서. 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누나야, 내가 진짜로 좋아. 누나야, 내가 진짜로 좋아. 생겨서 혼자. 다시 합니다. 눈으로. 아, 나 순간적으로 눈 맞춰서 눈 깔았어요, 지금. 앞에 보세요. 그냥 앞에 보시고, 네. 나 못하겠어, 진짜. 어머, 이게 그리 쑥스러운 나 일이에요? 이거 너무 못해. 이거 한 번도 못 보겠는데. 이거 한 번도 못해봤어요, 진짜. 아니, 이런 걸 못하시다니. 그럼 우리 정영진 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모든 남성 팬들을 가상의 오빠로 만들면서 심쿵하게 했던 그 노래. 아이유의 노래죠? 한 번도 못했던 말 어쩌면 다시 못해 바로 그 말 나는요 누나가 좋은 거. 아니, 도현진 씨 아이유 팬 맞아요? 이거 아이유 씨 지금 욕먹이는 일 아니에요? 귀여운 아이돌가 하면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나는요 누나가 좋아요 괜찮다. 그렇죠. 그죠? 불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오빠를 부르는 말들은 많지만 누나를 부르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빠병에 있어도 누나병이란 말 자체도 없고요. 누나병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이승기 씨 노래 있잖아요. 누나 내 여자니까. 네, 누나 내 여자니까. 그 노래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누나라고 불렀지만 이제 네가 내 여자가 되니까 난 더 이상 너를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넌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더 많은 커플의 경우에도 실제로 연애 관계에 돌입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반말을 하거나 오히려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맞아요. 그 위에서 이제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있는 경우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연하의 커플에서 한 가지가 그 중에 남성이 위계역전의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상으로 윗사람인데 이게 우리의 어떤 독점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걸 뒤집는 느낌의 쾌감 때문에 선호하는 남성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한 20대까지는 존재하다가 30대 넘어가면 보통 남자들이 연상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30대가 넘어가면 나이 차가 좀 있어도 대부분 남성이 위계에서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딱히 그걸 뒤집어서 관계를 통해 뒤집으려는 어떤 욕망을 못 갖는 거죠. 근데 이런 오빠병뿐만 아니라 오빠부심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부심 내지는 자존심을 부릴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한 빅데이터에서 남자가 자존심을 부릴 때는 언제일까를 조사를 해봤는데 1위가 연애할 때, 그 외에는 운동이나 모임 혹은 운전할 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 부심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도 참 사는데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조사가 제대로 됐네요. 1위가 정확하게 맞아요. 네.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수의 여성들이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자존심 상해요. 조금 네, 맞아요. 실망하는 경우도 좀 네.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성들이 또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지 않기 위해서 더 이런 맨스플레인 비슷한 게 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남성이 사실 수컷의 뻥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필요 없는데도 화려한 깃털을 발전시켰느냐, 이건 생존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 하지만 이 깃털을 발전시킨 것은 그 이성에게, 그러니까 암컷에게 자기의 매력을 선보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선택되기 위해서다. 이 계열에서 보면 맨스플레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함으로써 선택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맨스플레인을 번역하면 꽝털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그렇게 과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와 하고선 주목을 해주기는커녕 네. 아유 또 맨스플레인하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은 자기를 이제 바꿔나가야 될 상황인 거죠.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 남성들은 이런 맨스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재밌겠다. 남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일단 남자가 여자 앞에서 설명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게임할 때 그러거나 그럴 때 스포츠 경기나 그런 거 볼 때. 일단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설명을 잘하면 똑똑해 보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알려주기 전에 막 시간을 투자해서 뭐 알아본다든지 검색해서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힘들죠. 3, 4번, 6번, 5번, 6번, 7, 8번 했는데도 이해를 정확히 못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이니까 더 많이 설명해 주려고 하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개인 감정에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이 여자들도 설명 자기네들도 하면서 꼭 남자들이 뭐 또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다, 설명 안 해주면은 되게 또 설명 안 해준다고 뭐라 그러고, 맞아. 또 설명하면은 너무 또 길다고 뭐라 그러고,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 기준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리드를 해야만 이 남자로서의 뭔가 좀 권위가 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자 밑으로 꼴리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게 싫은 거죠. 한마디로 자존심인 것 같아요. 이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남성들한테 어떻게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강요되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거는 어떤 있겠죠. 역할을 강요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발표를 하건 혹은 뭐 남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자답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끄러움도 있고 뭐 떨리는 것도 당연히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자답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강요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연애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는데 아직 화를 표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더니
지금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고 딱 가버리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러면 그때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또 남자답게 전화를 해서 풀어야만 하는 어떤 압력 속에 놓이겠구나. 네, 손아람 작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치명타되는 한마디가 뭐냐면 오빠 삐졌어? 이거거든요. 삐졌어가 딱 들어가면 자존심이 확상하세요? 나는 삐진 것도 아니고 난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그쵸, 불구하고 맞아요. 화도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삐졌다고 인정하는 건 완전히 이건 뭐 남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그 화났어와 삐졌으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되게 좀 찌질해 보이죠. 네. 삐졌다는 네, 표현을 네, 하게 네. 되면.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 같죠, 약간. 그거는 맞아요. 도저히 반박 불가한 피할 수 없는 공격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성성이 강요되는 측면 때문에 남성들이 그 분명히 사실 자충울동을 할 거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더 이상 수렵 채집 시대 때 발전되었던 그 꽁털은 더 이상 오늘날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거를 잘 모르는 거를 꼭 좀 인식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꽁털이 지금 이제 도저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꽁털이 모양을 달리했을 뿐이죠. 예를 들면 차, 연봉, 직업 이런 것들이 이제 꽁털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남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유혹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꽁털이 효용이 없다 그게 아니라 저는 꽁털이 그렇게 바뀌었다가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봅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저 꽁털을 가져온 거는 저 꽁털처럼 저렇게 꽁이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시하는 것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맨스플레인도 그렇게 과시의 하나라면은 맨스플레인이 더 이상 과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아 우와 이렇게 해주는 세상은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거죠. 꽁털이 바뀌었다면은 네. 차에 대한 지식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차를 사와야 되는데 스포츠카를 타진 못하면서 뭐 모델은 전부 다 알고 그걸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오먼스플레인이나 혹은 맨스플레인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좋은 대처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으셨어요? 은하선 씨. 저는 사실 이거는 좀 권력 관계가 저보다 아주 높으면 또 안 돼요. 녹음을 해서 보낸다? 네. 웬만큼 좋은 저하고 방법이네요. 비슷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냐. 이걸 좀 알아봐라. 연애 관계일 때 이게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은지 씨는 뭐라고? 네, 저는 일단 그 말하는 사람의 아니, 무슨 감사. 말하는 사람의 선의를 우리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맨스플레인이시기 나한테 때문에. 뭐 공부까지 해와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지 그 선의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못 듣겠다. 난 정말 짜증난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날 때마다 새로운 걸 정말로 배워가지고 가르쳐준다면 저는 그것도 인정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꼭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이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것도 아는 거 가지고 그럼 얘기하잖아요. 떠나면 되는 거죠. 손아름 작가님. 저는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최대한 길게 끝까지 하게 놔둔 다음에 그 시선을 한 45도 정도 아래로 두다가 네?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 마치 못 들은 거군요. 네, 다시 말인지 반복하게 만드는 모르니까. 거죠. 그럼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저 뭐냐면 환장하죠. 네, 저는 아예 황인희 씨. 그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한테 그냥 아예 그분이 모를 것 같은 질문을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서 가봉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입을 네. 다물게. 아예 그냥 질문 못하고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대답해버리면 거예요. 어떡해요? 예? 그 인정. 그 정도면 그럼 인정. 저 플레인 인정. 예.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14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원칙이 침묵보다 나은 할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 또 남녀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깨닫는 시간이었나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까칠한 톡, 까톡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뭐 오늘 맨스플레인보다도 그냥 퍼블릭 플레인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측은지심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매력 어필할 게 많지 않았으면 그거라도 하겠는가 이런 마음들 그리고 여성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이고 선의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마디 까칠한 톡이거든요. 한마디 까칠한 톡은 측은지심. 측은지심으로? 네. 그러니까 조은지 씨가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여자들이 자기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들을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네, 역지사지입니다. 네, 반사. 그 아까 인어공주 이야기했잖아요. 인어공주는 사랑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포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왕자님이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들을 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부터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엄마가 이런 희생을 하는지는 몰랐죠, 저 또한. 애 엄마가 왜 그래? 뭐 바쁘다고 뭐 한다고 애를 그렇게 놔두고 말이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의 여자가 아닌 애 엄마로 취급할 때 내가 진짜 모성애가 없는 건가?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나? 나를 10달 동안 괴롭혔지만 얘가 정말 건강하게 잘 나왔는지 그거부터가 이미 모성이라고 보는 근데 거예요. 자기 파트너의 고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아빠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